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고법이 피고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이재명 개인 또는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 그리고 만약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의 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제 그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내놓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처벌하기가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적어도 그 후보가 끝까지 자기는 기억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자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기는 의견 표명일 뿐이다 등등으로 끝까지 발뺌을 하고 오리발 내밀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추진을 했던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것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 부분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그런 엄청난 위기의식까지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법원이 내린 판결 중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판결이 어제 서울 고법에서 나왔던 것이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그 단순한 무죄 선고 사실 때문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시간 반 넘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고법의 선고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성남시장 재직 때 고 김문기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서 나는 몰랐다라고 했던 이재명의 발언에 대해서 모른다는 표현은 공표가 아니라 자기네 머릿속을 이야기한 인식이다. 인식. 공표 행위가 아니라 인식이다. 이런 판단을 이제 법원이 내리고 있는데, 판사들이 무식한 건지 아니면 판사들의 성향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인지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인식도 없는 것 같아요. 인식이, 제가 그 재판부에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식이 아무도 모르죠. 길거리 지나가는 또는 마주 앉아있는 사람 머릿속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지, 나를 매우 존경하고 아끼고 있는 건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뭘 보고 하느냐?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인식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고법은 이재명이 입 밖으로 나와서 하위 직원이라 나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그것이 인식일 뿐이지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서울 고법 판사들한테.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공표 행위는 뭔데? 뭐가 공표 행위인데?
당신들이 말하는 공표행위를 예를 한번 들어봐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걸 공표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게 공표행위야. 그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공직선거법이고. 그 다음 2015년에 호주 출장을 갔을 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제 서울고법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일 뿐이다. 사진은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기자를 40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쓰는 사진은 지금 어제 서울고법이 말한 식으로 한다면 100% 조작입니다. 언론에서 쓰는 사진 100% 조작입니다. 사진기자가 찍어온 사진을 또는 어떤 자료로 발굴해온 사진을 그대로 사진에 실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진 속에서 가장 핵심 인물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장면들, 위, 아래, 양, 옆에 있는 걸 이렇게 잘라냅니다. 저희가 말하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속에 들어있는 인물을 드러내버리고 다른 인물을 다시 거기다가 심어놓는 포토샵, 극도로 악의적인 포토샵, 이걸 조작이라고 하는 거지. 사진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신문에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25명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3명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실는 거는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그걸.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만약 어제 서울고법이 말한 대로 이재명과 김문기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 사진을 조작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 신문들이 실어온, 지면에 실어온 그 모든 사진들은 대부분 조작 사진으로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난 뒤, 기소가 된 뒤 김문기 씨를 알게 됐다고 한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해서도 고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한 것 아니다. 고유 행위? 우유? 친밀하게 왕래가 있었던 것? 이게 교유인가? 어떤 뭐 종교단체 얘기하나 지금? 교유 행위?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서울고법 판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짓말이라는 건 뭔지 정말 내가 서울고법 판사들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짓말은 뭐야? 늑대가 몰려온다. 늑대가 몰려온다. 이 양측의 소년도 거짓말 아니겠네. 당신들의 논리대로라면 양측의 소년들도 나는 그 당시에 늑대가 몰려온다고 나의 인식이 그랬어. 동네 주민들 피하세요. 하하. 웃으면서 동네 주민들이 허둥지둥 피하는 걸 보고 비웃고 가스럽다는 듯이 낄낄댔던 그 양측의 소년도 거짓말한 거 아니네. 자기 인식이 그랬다는 걸 뭐. 양측의 소년 머릿속에는 늑대가 몰려온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뭐 하면 되지 뭐. 북부 쪽은 더 가관입니다. 국토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 어쩔 수 없이. 협박받았다는 다른 표현이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는 전혀 없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내 의지는 제로, 외부의 협박이 100%. 이때 어쩔 수 없다.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라 자의 제로, 타의 100%.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협박 없었다. 이재명이 지가 알아서 한 것이다. 라고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서울 고법 판사들은 그것이 의견 표명이지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문기처장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식일 뿐이지 공표 행위가 아니다. 이래놓고 백현동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이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장난도 어지간히 해야지. 아니 의견 표명이 거기에 거짓말이 있으면 그게 허위사실 공표야. 고법판사 나으리들. 당신들은 언어력이 없나? 중고등학교 때 국어 안 배웠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술은 의견 표명이지. 그런데 그 의견 표명 속에 명백한 거짓말이 들어있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 수많은 정치인들이 바로 그 이 선거법 조문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선 무효형이 되고 국회의원 군배지를 박탈당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인들이 이제 벌떼같이 일어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어. 당신들 때문에. 과거에 나도 똑같은 법조문회에서 나도 이재명처럼 똑같이 의견 진술을 했을 뿐인데 의견 표명을 했을 뿐인데 그게 당시에는 다른 사법부에 의해서 나는 그게 허위사실 공표가 돼서 나는 지금 당선 무효형이 됐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어.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그 정치인들 단체로 서울 고법 앞에 몰려가서 우리도 다시 재판해줘. 이러면 당신들 뭘 할 테야?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그럴 테야? 영화 제목처럼?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재명이 말한 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상당한 압박을 과장했다. 이 변호사들 아니야? 이 사람들 고법 판사가 아니라 이재명 변호사 아니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판사의 판결문은 절대 형용사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형용사는 매우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어디까지가 상당한 압박이고 어디까지가 상당하지 아니한 압박인가? 상당한 압박을 받았어? 그리고 과장을 했어? 과장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영, 내가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가령 선거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상대 후보를 비방하면서 저 사람은 오늘 10억 원을 빌렸다가 빼먹고 갚지 않은 그런 사기 행위를 벌였던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10억이 아니라 8억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서울 고법 판사들은 아 실제로는 8억이었는데 그걸 10억이라고 한 것은 상당한 압박에 의한 과장일지언정
그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럴 텐가? 아무튼 김문기 관련 발언을 모두 무죄로 판단을 한 것은 이 이재명이 했던 거짓말의 배경과 과정을 무시한 채 발언을 조각조각 내서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 놓고 무죄로 결론을 낸 것. 또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권순일이 무죄 취지로 대법원 때 이재명 당선 무효용을 돌려보냈던 그것을 그 권순일의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이 국토부 협박 발언까지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서 이제 국감장에서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은 엉껏 해도 된다라는 것을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을 옹호두둔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된다 그러는데 폭넓게? 폭넓게? 아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누군가가 제한을 두고 누군가가 압박을 가할 때 그 외압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표현의 자유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 표현의 자유인 것이지 거짓말까지를 마음껏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법원이 이재명을 4번 살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살려주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 지사 그 숱한 스캔들 또는 지금 재판 이런 것들을 거쳐서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는 상대 후보 토론회 발언 때 나왔었죠. 이제 그런 적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항소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었었는데 권순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그때 법원이 한 번 살려준 적이 있고 재작년 9월 2023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됐던 체포동의안을 유창훈 또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또 한 번 살려준 적이 있죠. 그리고 작년 11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해가지고 그때도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공범은 유죄 그런데 위증을 교사한 시킨 그 주범이 무죄? 다음에 어제 있었던 서울 고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무죄 이래서 4번 다 법원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유죄를 받았던 모든 정치인들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지금 벌떼처럼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경쟁이 오히려 벌어질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가 말리겠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상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우리나라 선거판이 이제 거짓말 천국 선거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지금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십시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큰 깨우침과 각성을 만들어준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또 그런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국민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큰 대결집의 그런 각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뭐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뭐 대구 따로 뭐 부산 따로 뭐 이런 집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탄핵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나는 다 좋은데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이야.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은 잘못한 거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돼. 뭐 이런 입 바른 소리, 혼자만 잘났다는 소리, 뭐 혼자만 중도층인 척하는 소리, 혼자만 합리적인 척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보수의 갈등과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인지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지금 전쟁인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어마어마한 대치 국면인 것이다. 그 냉철하고도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 어제 고법 판결이었다. 그것은 곧 이번 주말부터 보수 대단결, 대결집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